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어쨌건 한국 코스피는 1%, 그다음에 코스닥은 0.76% 강한 모습이에요. 일단 초반에는 좀 불안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예. 후반으로 가면서 오히려 전략 후강의 모습 상당히 그림은 좋은 것 같은데요. 예전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열일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것 같은데 저같이 매매하는 사람이 지수를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수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워낙 활짝활짝 좋아서. 움직이니까는 그게 사실은 어제도 살짝 밀리긴 했죠, 시장. 근데 어제도 안 봤고요. 안 본 지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4일 정도?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지수 플레이 때문에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최근 며칠은 지수 플레이 때문에 종목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냥 그 종목의 결대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시장 안에서만 숨 쉬는 거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수 설명 좀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네.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게 예. 5,600억 넘게. 5,600 매수를 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장중에 6천억 거의 7천억까지 제 기억을 하는데 선물은 참고로 선물의 종가가 3시 45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45분 되니까는 1,000억 정도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개인이 좀 팔았고 그리고 이거를 나머지 판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험, 은행, 투신, 기금, 뭐 기타 금융까지 다 지금 받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는 저희 찐시황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간 때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현물이 아닌 선물로서 땡기는 시장에서는 기관이 현물을 사는데 대부분은 금융투자가 산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지수에 대한 해집성 플레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와 5천억이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기관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죄송한데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투자 이런 플레이들은 조금 빨리 팝니다. 빨리 팔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단기 해지성 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는 의미를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 네. 그런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온 거 요거로 좀 약간은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지수가 좀 많이 오른 이유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올랐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움직이는 섹터가 좀 많아가지고 섹터를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그냥 AI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AI가 뜬다. AI예요. 그냥 편하게 로봇이 움직였는데 로봇도 우리가 최근에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좀 빨리 드리고 가긴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그것들이 우리가 디바이스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로봇 안에 AI를 탑재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XR 글래스라 그러죠. 그런 부분 비전 프로 같은 글라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참여하시는 투자자와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오늘 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종목 주세요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종목이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인 종목들은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안 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소위 실적이 베이스 되지 않은 약간의 우리 과거의 신규 상장주라든지 혹은 그 IP라든지 디자인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칩렛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NPU도 같이 추진 중이긴 한데 그 종목을 손절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도 손절 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달 빠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런데 막상 종목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빠질 때 보면은 실적으로 버티거든요. 근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못 버티지. 못 버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소위 최근 한 8월 달 자율주행 움직일 때 그 테슬라에서 도저 컴퓨팅 얘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뭐라 그럴까요? 테마성 위주로 테마성 같이 굉장히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가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25% 30%씩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3일 연속 쫙 땡기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온디바이스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헷갈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근간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어제 미국장 보시면은 0. 몇 %씩 그래도 양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코리아 시장에서는 장이 만약에 뜰 때 지금 우리의 열풍은 AI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난주 말서부터인가 그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네, 이러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일단 오늘 보면은 그 홍콩 증시 항생도 좀 빠졌어요. 1% 가까이 빠졌고 일본도 좀 빠졌고 중국은 뭐 약간 뭐 오르는 정도지만 어쨌건 이런 글로벌 증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서 우리만의 어떤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나? 저는 제가 보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코리아 증시가 지금처럼 횡보를 하고 딱히 방향성을 찾지 않을 때의 증시의 특징은 외국인 선물로서 좌지우지가 되고요. 네. 특히 저희가 9월달, 10월달 시장 빠질 때 외국인 선물만 쳐다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천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외국인들은 다반사로 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슈들을 앞두고 나서 특히 12월 앞두고 나서 일부 부클로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벤트성 플레이를 보고 있고요. 좀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업점에 있으니까는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ELS 얘기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저기 어디지? 홍콩이요. 홍콩. 홍콩 H 지수로 베이스된 종목.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이제 기초 자산이 일반적으로 2개, 3개 정도 됩니다. 그거 영업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종목은 코스피 200, 홍콩 H 지수. 근데 여기서 쿠폰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쿠폰이라 하면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를 투스타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지수 혹은 종목을 가지고 그 상품을 꾸리면은 수익률이 개별 종목은 한 10%대 정도, 지수로 하면 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금리가 3%대가 넘는데 이거 미국 금리 5%가 넘고요. 그러면은 이거 투자자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3스타로 그래서 S&P 500이 들어가든 혹은 나스닥이 들어가든 혹은 코스피 들어가서 테슬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게 최근의 그 약간의 최근의 트렌드이긴 한데 지금 내년 기사를 보시면 내년 초잖아요. 내년 초에 만기가 되는 몇 조, 한 7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50% 이상이 아마도 지금 낙인 손해 구간에 걸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거고 그 손해 구간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들어간 지수 대비해서 50% 정도,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홍콩 H 지수를 좀 제가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좀 길게 보면은 지금 2023년도 11월 정도 11월이고 내년이면 24년도 초가 되니까는 아마도 내년 초의 3년 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12,000대입니다. 2월 달에 그러면 최근 3, 4년 동안 H가 가장 높을 때예요. 높을 때인데 지금 5,900이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아래. 반토막이죠. 그런데 여기서 12,000에서 60% 하면 8,000에서 9,000 사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 지수대를 깬 거죠. 깨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60% 한번 깨게 되면 손실 가능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능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만기 때까지 스텝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한 80%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은 전액 손실이 됩니다. 전액이 마이너스 100%가 아니고 빠진 폭만큼 손실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구간이 보면은
이 정도 되겠죠. 10,000포인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저 5,9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요. 아마도 내년 초까지 대부분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홍콩 H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시즌을요 봤어요. 2008년도에 봤습니다. 저 신입사원 때 2007년도 입사거든요. 그래서 2008년, 7년도, 6년도에 ES가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H부터 시작해서 코리아도 많이 빠졌고요. 다 많이 빠졌는데 미국만 안 빠졌었죠. 다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식의 대량 그 매도가 아니 대량 손실 구간에 들어간 종목 그 ELS가 상한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르더라고요. 홍콩 지수가. 홍콩 지수, 코리아 지수가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도 항상 제가 지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파리로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초 정도에 아마 만기 상한 손실로 확정돼 나오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거 다 노후 자금들인데 예. 지금 다 반토막 이상 나게 힘든데 생겼으니까. 여기서 다시는 내가 이쪽으로 안 쳐다봐 하실 겁니다. 대응분들이 나 사기당했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법률적인 부분은 그거는 각자 컨디션이 다를 거예요. 그 불안전 판매 그치. 이슈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항상. 그러면 우리 지수가 근데 홍콩 H는 대부분 금융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 금융 변화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좀 다른 경우가 뭐냐면은 코리아 지수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홍콩 지수에 많이 연동이 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니케이 잘 갔고 대만 잘 갔는데 코리아만 지금 거의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중국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렇지. 홍콩 H도 비슷한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코리아 증시의 뭔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만한 거는 이 만기 상한 이후에 혹은 일종의 내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중국 경제 지금 계속 갖은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양적완화 비슷한 걸 하더라도 지수 안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내년 초 정도에 만약에 그런다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구간은 이거를 주식이면 손절치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해리 투자자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절대 멘탈 놓지 마시고 하지만 기회 다 있으니까는 뭐 저희 815가 도와드릴 테니까는 그때 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일단은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시황이 좀 너무 길었는데 예.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네. 주식? 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오늘 시장은 다 AI로 시작됐다 말씀드렸는데 특징적인 주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로봇주 중에 두산 로봇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최근에 진짜 좋았죠. 그래서 그게 왜 가는지를 막 얘기 많이 할 텐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서 아이로봇 같은 경우가 18%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좀 걱정했죠. 로봇주 빠질 거라고 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레인보우죠. 지금 레인보우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차트가 보시면 거의 한 달 정도 구간을 얼마입니까?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와 두산 날아가는 난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17% 떴는데 이게 삼성에서 뭔가 미래산업개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종이 돼서 그렇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식이 순환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봇주 안에서도 왜 두산만 갔어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시총 상위 즉 그만큼 크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쪽을 살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는 로봇주들 간의 밸류에이션 비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싸고 이게 안 나와요. 왜냐면 다 적자잖아요. 거의 웬만한 회사들. 그러니까 이거를 피킹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혹은 기술적인 해자도 역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총 상위 위주로 그래서 왜 두산 로보틱스면 연기금이 그렇게 세게 땡겨요. 막 저번 주부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아마 제 추측은 그런데 두 번째 최근 한 2, 3일 전부터 나오는 추측은 뭐냐면은
그 지수 편입 이슈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6조에서 7조 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편입 이슈가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코스피 200은 좀 지나가긴 했지만은 뭐 FTS이든 MSCI든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로 조금 파생을 하자면은 에코프로모티 이 콤프로머티 진짜 강해요. 오늘도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9조입니다, 대표님. 9조예요, 9조. 야, 진짜 신규 성장주인데. 신규 사는데 9조 됐으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 MSCI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MSCI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MSCI가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많이 있냐면은 그 단일 기간 동안의 수익률. 너무 급하게 오르면 또 편입을 안 시키는 경우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시가총액이 오르면 올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또 약간의 좀 다른 의미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자면은 이런 거 있죠. 2000 투자자분들이 일단 에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에코 BM이라는 에코프로는 어쨌든 중기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단기적으로 매매 플레이는 내가 여기서 하겠다라는 게 일종의 매수세가 여기서 몰렸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가 합치돼서 그렇는데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며칠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때리다가 저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27일부터 오늘 이제 슬슬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아마도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수 편입 이슈라든 이런 거에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바로 알긴 좀 어렵고요. 그렇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데 이 로봇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금 나온 것 좀 일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로봇 혹은 AI가 발전을 하면은 이게 생산성의 혁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산성의 혁신이라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로는 이게 인플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AI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로봇을 같이 붙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 혁신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로봇주들이 실적이 너무 없어. 제가 가끔 댓글 보면은 로봇주 제가 추천한 적은 없지만 댓글 보면은 실적 없는 거 니들 왜 얘기하고 있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막상 실적주들이잖아요. 실적주들이 좀 더디죠. 더디고 우리가 열광을 하고 많은 수익을 여겼다라고 느낄 때는 대부분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도는 그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그때 들어갔을 때는 실적이 안 좋을 때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코리아 증시의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급이 수요로 창출된다 이런 부분까지 AI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로봇이 확산이 됐고 두산은 조금 쉬더라도 레인보우가 튀었는데 다른 SBB 테크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겨워서. 그런데 오후 들어 더 튀고 나니까는 등질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결이 이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계속 빨리 이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우리가 그 주식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한 게 뭡니까? HBM이죠, 대표님. HBM인데 HBM이 좀 쉬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쉬었는데 오늘 HBM의 대표 주자 레이저 어닐링 장비죠. 말씀드릴 수 있는 HPSP가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게 조금 쉬었다가 저 수급 보시면은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정도면 거의 광폭 매수입니다. 지금 125만 주. 엄청나네.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 써서 제 개인적인 표현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HBM이 나도 주식이다. 내가 요즘 온 디바이스 때문에 밀려 있었는데 나도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하루. 그리고 다른 비슷한 소부장 계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꾸준했던 거 있죠. 주성. 이런 것들 오늘도 5%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소부장도 좀 쉬다가 오늘은 좀 움직였다는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그 지수가 떴잖아요, 대표님. 지수가 떴는데 지수가 뜰 때
이런 플레이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뭐 투자자도 지수 뜰 것 같아서 제가 에코프로를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왜냐면 지금 이 하락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차트 얘기를 많이 드리진 않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한 차트 합니다. 얘기 안 하지만 근데 못 믿겠어? 예, 막 이런. 못 믿으시면 많이 안 하니까 못 믿으시는 분도 네. 있는데 이게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쌓이면은요 탁 보면 나와요. 근데 요게 조만간 제가 보기엔 한번 나올 만한 차트입니다.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보이시죠? 저점을 높여서 하고 있고 여기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거래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도 5일이랑 20일선 모였어요. 200일선 모였어요. 그러면 요 부분, 요 60일선이 누워 있는 부분까지 8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목표가가 나올 때 여기까지 간다면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제가 보기엔 2% 정도 이상 나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 플레이도 좀 많이 쉬었죠. 근데 막상 리튬 가격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리튬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는. 그러게 지금 예. 그 기본적으로 그쪽 리튬 쪽이 계속 하락 쪽이라 그렇죠. 신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는요. 물론 대부분 리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요 따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내년을 대부분 타겟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하순분에서 12월 정도까지 기간에는 약간은 2차전지 입장에서는 모멘텀의 부재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각 나라에서 보조금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요 연초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시다시피 이제 IRA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뭐 부정적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잊혀져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은 2차전 쪽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좀 매매 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맞고요.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다져진 상태니까는 저점 다져진 게 딴 거 없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거의 열흘 이상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는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방을 갖춰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오늘 뜨는데 에코프로가 장중에 한 4점 몇 프로까지 떴을 거예요. 종가는 그렇죠 지금 저 고가가 6%네요. 많이 그러니까 예, 윗꼬리가 좀 달렸네. 예, 그러니까 종가는 2.7%긴 하지만 이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애게 이렇게 하는데 장중에 6.5%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든 혹은 코스닥을 들어올 때 에코프로 먼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시총 상위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이것을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이 재빠르게 맨플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한 4, 5년 전쯤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처음 데뷔했을 때요. 그때 비슷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나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디고 싫은데 좀 많이 오른 거 말고 좀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코스닥 중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원한다 했을 때 그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슷한 경우로 지금 에코프로 비슷한 경우가 최근에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핵심은 뭐냐면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이 많이 오른 게 보면은 근데 그 전에 네네. 그 에코프로도 그런 이평선이 밀집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틸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졌지만 에코프로 BM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사실 5대5 사면 되지 정말 이거 확신이 그렇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래도 둘 중에 좀 더 매력도를 보면은 개인은 에코프로지만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리포트를 보면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는 멀티플 관점인 것 같아요. 기관들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고요. 지금은요, 제가 최근 레포트를 좀 종합을 해드리자면 한 10월 초, 11월 넘어오는 요 기간까지는 비싸다가 많았고요. 그런데 요 시기 넘어오는 시기, 11월부터 넘어오는 시기에는 드디어 밸류에이션의 하단부에 닿았다. 이게 많이 올랐다 빠졌다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전기차 수요는 살아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부분이라면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 PER이 30배든 40배든 보는 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그때 선택되는 게 에코프로 PM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LNF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밸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 뭐 에코프로에 대한 지주사 그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 설왕설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끼리- 에코프로 예. 머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막 튀니까. 그렇죠. 이게 진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부 평가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장 일단 어찌됐든 오늘까지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던 걸 더 하자. 지금 분위기가 신규 상장만 하자. 혹은 AI만 하자 이런 분위기지, 여기서 좀 파생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분표 평가라든지, 그리고 조금 과거에 이게 사업회사잖아요. 사업회사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지주사를 보자 했을 때 시장 풍경은요. 죄송한데 시장이 좀 쉴 때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SK 하이닉스 많이 가고 SK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시장이 거의 끝물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지금 2,521포인트인데 뭐 저는 이제 뭐 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바로 가진 않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초로 갈수록 그래도 강세장을 가는 모습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지주사까지 확산되는 것보단 뭐 아직은 사업회사로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자. 그러면 이런 오히려 게.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같은 저는요, 값이면. 매매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 체크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죠. 일단 우리 해외 시장에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미국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 신뢰지수 일부, 뭐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이중 일부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일장에서 목요일장 넘어가는 이 시장에서 들어가는 게 베이지북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베이지북 아시다시피 어차피 연준의 경제 교과서잖아요.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온고잉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베이지북 발표가 일단은 밤에 하나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3분기 GDP 확정치가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GDP 확정치 발표되면 또 이게 경기가 침체냐 또 과열이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 스탠스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내일 본장에서 우리가 발휘가 될 텐데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 선물이 5천에서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내일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외국인 선물이 아침부터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은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혼조세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들어올 때 시장에서 확산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매매하시는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냐면 아침에 조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살짝 쉬다가 움직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그리고 외국인 선물, 그리고 확산 여부 요 세 가지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다 같이 믹스가 된다. 그리고 시장이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면 내가 못했던 거 매매 플레이 하신다면은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